예.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다들 그러죠. 예. 발령난 줄 알았는데요. 나처럼 자연인이 좋아. 집에 갈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년만 견디세요. 마지막 화두 하나만 던지고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. 어찌 됐든 간에 복숭아, 포도, 사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분들이신데 앞으로 각 분야에 농업 전망은 어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농업인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가름할까 합니다. 조금 마지막 질문 좀 난이도가 세죠? 그냥 처음에 그것만 던져놓고 했으면 일찍 끝났지. 근데 농업 전망은 나는 밝다고 봐요. 특히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실 좋아하는 과종이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 있잖아요. 설, 추석, 제사문화, 그리고 절, 또 이제 무속인들 사과 소비처는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 복숭아는 거기 안 들어가면 복숭아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. 귀신을 쫓아내니까.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선물 문화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. 일단 보기 좋은 거, 비싼 거. 근데 먹어보면 맛없는 거거든. 근데 이제 그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통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. 그 대신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조심할 거는 내 지역에 맞는 농법, 품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너무 고품질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. 사과를 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작게 이렇게 농촌 진흥청에서 말하는 한 320g, 300g에서 320g 정도 이제 보통 한 16, 17관 이 정도로 하면은 농사도 훨씬 더 편해질 것 같고 또 경영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.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도매 시장에 우리나라는 안 바뀌어요. 사과가 처출하되는 게 보통 7월 10일경이면 처출하되거든요. 근데 이건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에요. 풋내 나고 떫고 비린내 나오고 새파랗고 시장에서 돈을 가격을 형성시켜 주니까 근데 재배에다 좀 출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사과 재배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사과를 먹으면서도 생산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. 시장에서도 그런 정말 미숙과는 반입을 못하게 경매를 하지 않는 그런 체계로 좀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. 이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. 그럼 포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포도는 뭐 제가 포도 산업 전망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포도의 앞으로 뭐 방향성이랄까요? 그걸 보면 일단 좀 품질이라고 봐요. 근데 일반 농가분들이 이제 이런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뭐 포도는 뭐 시각적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말에 여태까지 속어서 왔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큰 손으로 가니까 품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로 시각적으로 먹는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. 그 생각하지 마시고 품종의 그 고유의 특성이 다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캠베럴리는 어떤 이런 호치향이라든지 검은색, 샤인머스켓은 뭐 머스켓 향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황록색 이런 품종의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게끔만 재배만 되면 얼마든지 판매처는 많을 거다. 그리고 포도의 또 좋은 점 하나가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뭐 깎는다든지 물론 요즘 과일을 많이 안 깎아 먹긴 합니다만 쉽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만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판매나 산업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사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불리하고 포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. 불리한 점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뭐 복숭아 산업
전체를 이렇게 보기보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고민해야 될 방향이랄까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기상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냐, 고품질.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. 당도도 안 좋아서 그런지 소비도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가격도 안 좋았어요. 그럼 생산량이 줄면 이게 가격이라도 줘야 되는데 복숭아는 안 그렇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재작년 2021년도, 22년도인가? 그때는 사실 관은 작았어요. 관은 작았는데 전체적으로 당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뭐 2년 농사 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, 그래서 이런 기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량이라든지 상품성이라든지 이게 변화된 거거든요.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. 물론 우리 농업인 분들만의 노력은 아니고 우리 이제 지도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은 고민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. 사과나 포도보다 불리하긴 불리한데 또 장점도 있어요. 사과나 포도는 저장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달, 7월달 사과는 사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귀신이 먹는 거니까 우리 8월달, 9월달에 그 포도나 사과의 이 부분은 사실은 10월달에도 느낄 수 있고 11월달에도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복숭아는 6월달에 복숭아, 그 맛있는 복숭아 그거 그때 말고는 못 먹습니다. 내년에 가야 돼요, 내년에. 근데 내년 가서 그 복숭아 그대로 먹을 수 있느냐? 지금까지 아니었잖아요. 이게 저는 복숭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취약한 점이기도 한데 이거는 복숭아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게 또 복숭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상기상을 어떻게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정 팀장님한테 내 이제 어차피 지도직 현직에 계시니까 내 이제 가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. 이제 대기상이 있고 미기상이 있잖아요. 기상은. 근데 미기상이 더 중요하거든. 그러면은 그 옥천만의 그 기상 특성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기상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 과수농가들한테만이라도 그 옥천 농가들한테만이라도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. 예측 농업을 할 수 있으니까 기상을 보면. 저도 아까도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우리 진흥청이 가진 그 굉장히 소중한 자료 중에 정보 자료 중에 기상 자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기상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. 초상온도 있잖아요. 초상온도. 우리가 이제 초상온도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초상온도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5월 달에도 영하로 떨어진 때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지금 같을 때 있잖아요. 한참 들어올 때 50도가 넘어요. 50도가 넘는 이런 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간 있어. 우리 과원에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.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. 5월 달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기상 있더라니까요, 그게. 그 다른 데 있는 게 우리 과원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기상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. 예전에 전문지도 연구회에서. 그래서 그 기상 자료 그 부분은 저도 엑셀로 그냥 쭉 뽑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일부러 전부 다 타자칩니다. 네, 타자쳐가지고 우리 지역 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걸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.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옥천 지역의 그 기상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옥천 과수농가들한테 그렇죠. 기상 여건이 현재 이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예측 농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아마 이 지도직에 계신 그런 보람을 좀 더 많이 느낄 거예요. 네, 뭐 저도 사실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박사님 나고 난 그 다음 해 가요. 다들 벌써 그렇게 됐어요. 얼마 안 남았어. 아니 그래서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후배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어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많이 드는데 근데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전국 농업기술센터 이제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
과연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하시고 저 역시도 그게 좀 느껴지는데, 근데 지금 남원에서 하시는 이런 모습,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. 선배님도 나도 상상 못했지. 상상 못했던 부분인데,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그거를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우리가 못했던, 선배님들이 못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실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. 나는 사실 이거 처음 찍을 때, 전쟁할 때 찍었죠. 나는 그 일회성으로 그칠 줄 알았거든.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찍자는 횟수가 더 자꾸 늘어나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계속 찍으면서 제 자신이 더 이렇게 공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공부 많이 돼요. 그렇죠. 예, 제 자신이 공부가 좀 더 많이 됐고, 좀 더 신중해진 면도 있고. 저희는 유튜브 안 넣을 거예요. 그나마 남원센터에서 박사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현장을 안 나가고 이런 거를 포기를 하면요, 아마 점점 그 영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저도 지금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노를 못 하겠어요. 네.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다들 그러세요. 네. 발령난 줄 알아요. 나만 나처럼 자연인이 좋아. 집에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 2년만 견디시면 2년만 견디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.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. 그리고 지금도 좋고요. 진짜 전화 받을 때 상담 이 동영상 보고 전화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할 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질문도 이제 하시거든요. 예를 들면 있잖아요. 우리 봉지를 싸잖아요. 봉지 싸면 사과는 왜 그 과경에다가 이렇게 싸잖아요. 우리 복숭아는 결과지에다가 이렇게 싸잖아요. 가지에다 싸잖아요. 근데 이거를 과경에다 싸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저희들 지역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. 이 과경에다 싸는 거하고 줄기에다 싸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. 줄기에다 싸면 병이 더 많이 생겨요. 왜냐면 그 줄기를 타고 물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. 근데 과경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훨씬 줄어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복숭아는 낙과가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품종에 따라서 고다리가 조금 긴 품종이 있다. 그 고다리 좀 긴 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두면 낙과 안 되고 가능하다.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, 야, 이런 것까지 물어 싶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경험 안 해보고는, 안 해보신 분 질문도 못 할 거고, 또 저 역시도 대답도 못 할 그런.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요. 언제입니까? 예, 아유 고맙습니다. 처음에는 남원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도 이렇게까지 반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앞으로 우리 문 감독님도 그렇고 최 과장님도 그렇고 이걸 남원시 농업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네.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. 그래요. 아유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